우선은 이제 노후 생활비를 항목에 따라서 나눠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식주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아니겠어요? 네, 먹고 입고 내 거주하는 곳. 그렇죠. 네. 크게 세 가지인데 그게 의식주는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게 사실 의식주입니다. 이걸 이제 기초생활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초생활비에는 사실 많은 게 포함돼요.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것들이죠. 뭐 식료품비 필요하고요. 옷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필요한 집기들이나 주거비용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누구나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 휴대폰. 통신비 사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어디 돌아다니려면 교통비도 필요하고요. 각종 보험료에 뭐 공과금, 세금까지 하게 되면 그렇죠. 꽤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게 따져보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그러네. 겁니다. 예, 기초생활비 항목이 이렇게 많았네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면 이 기초생활비를 얼마나 잡으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답을 딱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가정마다 그 금액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20평대 아파트하고 30평대 아파트 나오는 관리비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통신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달에 5만 원씩 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알뜰폰으로 바꾸게 되면 10,000원에서 2만 원대로 절약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65세 이상이 되시게 되면 여기에서 월 최대 11,000원까지 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뭐 통신비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두 부부가 먹고 쓰는 데만 하더라도 그 식비만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은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집에 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관리비, 난방비, 전기, 수도 이런 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통신비도 넉넉 잡아서 1인당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연금을 많이 받아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면 이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면 건강보험료도 직접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돈들도 만만치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운전을 하신다면 여기에 뭐 기름값, 자동차 보험료, 세금 이런 것까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와. 생각해보니 내야 될 돈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려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적정 생활비가 300만 원 넘는다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기초 생활비 말고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있죠. 지금 딱 떠오르는 거 은퇴후라고 하셨잖아요. 병원비. 그렇겠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노화에 의해서 병원 찾아야 될 거고요. 맞습니다. 건강 검진도 해야 될 거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기초생활비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건강관리비, 건강유지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평소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이라든가 병원 다니시는 거 이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병원비도 들어갈 것이고 또 약값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또 거동이 불편해진다라고 한다면 간병비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보험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내 여윳돈을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그건 뭘까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주 생기고 이러면 뭐 귀여운 손주 뭐 사탕이라도 사줘야 그쵸. 되는데 용돈도 손주 줘야 줄 돼. 용돈 그다음에 또 경조사비 안 낼 수 없다고 그런 거 들어가지 않나? 네. 경조사비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좀 나가요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60대, 70대 되시면 생각지 못하게 경조사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받은 거 다시 돌려드려야 되고 또 누구 돌아가시면 또 거기 참석하시면서 돈도 나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품위유지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노부부가 가끔 뭐 영화도 보러 가시고 또 60세, 70세 되시면은 사실 건강도 괜찮으시기 때문에 운동도 다니시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뭐 여행도 다니셔야 되고 또 손주 용돈도 줘야 되고 이런 품위유지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초생활비, 품위유지비, 건강관리비 이렇게 하면 조금 저희가 이렇게 좀 여유롭게 네. 품위 있게 살고 싶으면 최대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한 달에 그러니까 월 한 500만 원 정도 평생 월급을 받고 싶다. 이게 그렇게 과하다는 생각이 그러네. 들지 않습니다. 따져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를 쓸지가 파악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자, 필요한 돈이 파악이 됐으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됐는지, 준비하고 있는 거, 되어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죠. 알게 모르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될 수 있고요. 또 집도 있죠. 사실 많은 이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집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의 70% 정도는 해당되는 기초연금도 빼놓을 수는 없고요. 또 매달 내고 있는 국민연금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준비해 놓은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차근차근 근데 나이가 확 들면 차근차근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것도 안 돼요. 차근차근 네.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면요,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남편은 월 15만 원, 아내는 10만 원 내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직장 가입자만 그 2배를 사실상 내고 있는 거죠. 뭐 정확한 가입 기간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40대 후반이라고 하셨으니까 퇴직까지 최소한 한 15년은 더 낼 수 있고요. 10년 이상 더 내신다라고 한다면 남편은 150만 원, 아내는 한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도 중요한 자산이죠. 여기에 연금저축도 30만 원씩 30년을 붓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원금 기준 1억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퇴직금도 한 3, 4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잡아보면은 월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 퇴직 이후에는 긴 시간 동안 500만 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시기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은퇴 기간을 3등분 한다고 네. 하셨는데 이 필요 생활비를 기준으로 그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때 돼서 내 생활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퇴직 후, 바로 직후에는 소득이 끊어질 수 있겠죠. 이런 소득 공백기, 그리고 연금이 나오게 되는 연금 생활기, 그다음에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생활비도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독립하는 시점은 또 언제인지, 또 언젠가는 그런 일이 안 다가왔으면 좋겠지만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홀로 생활하는 이 독거 생활기 이렇게 차근차근 나눠 보시게 되면 그 시기별로 필요한 생활비가 달라지게 될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은퇴 직후부터, 그러니까 60세에 만약에 우리가 은퇴를 했다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65세에 나오니까 이 5년 동안 소득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 소득 공백기에는 그런데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진 않을 테니까 희망하시는 것처럼 이때는 50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 연금이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좀 수준을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혼자 살게 되는 독거 생활기 이때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필요 생활비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녀가 언제 독립하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또 생활 필요비가 얼마인지 네. 뭐 이런 부분도 고려할 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60세는 청춘이죠. 네, 저희 조기축구 득점왕 형님이 65세예요. 네. 네, 아주 건강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 이분들 보시면은 그 은퇴 전 생활비를 그대로 쓰실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활동량이시고 사실 60세라고 한다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형님 누님이에요. 맞아요. 이제도 완전 달라졌어요. 네, 그 정도 나이 되시면 지하철 노약자석 근처에도 못 갑니다. 네. 서서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은퇴 직후에는 원하시는 대로 생활비를 직전 생활비 비슷한 수준으로 500만 원 정도로 잡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여주시죠. 우선 예상 퇴직금이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이자까지 해서 10년간 이 퇴직금만으로도 월 3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오 300만 원이 채워졌네요. 네. 근데 그럼 나머지 200을 또 채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연금저축 세액공제용으로 매달 30만 원씩 납입하고 계신데 이건 역시 계산을 해보면 30년 동안 납입한다. 그러면 원금만 1억이 조금 넘거든요. 여기에 당연히 뭐 수익 붙을 테니까 금액은 더 오를 거고요. 이 연금저축은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 동안 나눠받으면 세금도 5.5%로 낮게 뗍니다. 세금 면에서도 유리한데 이렇게 굴러가는 동안, 연금이 굴러가는 동안에도 사실상 이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네. 장기간 절세하면서 유리하게 자산을 굴릴 수 있는 꽤 유용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부분도 10년 동안은 월 100만 원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오. 자, 그리고 남은 100만 원 그럼 어떻게 채우냐? 어디 있어요? 300만 원에 100만 원 채웠고 이제 부족한 100만 원만 채우면 되는데 지금 주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집입니다. 요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퇴직 시기가 한 55세가 넘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하인 집이 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이 실거주를 한다. 그러면 이 주택연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집이 8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얼마 나와요? 주택연금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60세에 신청을 했을 때 주택가격 1억당 약 2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억짜리 집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8 곱하기 20 해서 160만 원이 이제 평생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65세 때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20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택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가장 크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다 좀 합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10년간 퇴직금 월 300만 원, 연금저축 월 100만 원, 또 주택연금으로 평생 월 16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560만 원. 그러니까 소득 공백기 월 500만 원 만들기가 해결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65세인가요? 예.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연금 생활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남편이 지금 15만 원 붓고 있다고 그랬나? 그리고 네. 아내가 네. 10만 원, 부부 합산 25만 원이면 그때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내 월급에서 떼서 나오는 게 요 정도 돈이고 직장에서 이만큼을 더 내주게 되니까 실제로 납부하고 계신 돈은 50만 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한 국민연금은 남편 150만 원 그리고 아내 100만 원 해서 총 2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연금 수령 전까지 560만 원으로 생활하시던 것에서 250만 원이 플러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연금이랑 국민연금은 평생 나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연금저축하고 퇴직금은 뭐 10년 정도 쓰면 끝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10년 받으면 끝이죠. 네. 나중에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그 10년 동안 받고 나서 줄어드는 게 한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연금생활비계에서 나오는 게 플러스 2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공백기에 500만 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60 정도가 확보되잖아요. 사실 이 확보된 560만 원을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무슨 그렇죠. 쿠폰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아껴 쓰면 그만큼 뒤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뒤로 돌려놓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금 생활기의 수입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25만 원 받게 되면 평생 250만 원 그리고 주택연금 8억 주택에서 평생 160만 원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410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여유 있을 때 모아놨던 거 조금씩 채우고 하면 500만 원 되네요. 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야. 이렇게 다달이 들어와서 500을 맞췄는데 뭉태기 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애가 돈을 좀 뭉칫돈을 달라고 그래. 어떻게 알고 또 연락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네, 후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어느 선을 그어 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네. 자녀들이 이제 독립하고 나면 이 이후에는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리는 거 우리가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식하고 선을 긋는 거, 경제적인 독립, 완벽하게 선을 분리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 이미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어떤 질병 혹은 어떤 사고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사전에 예방하고 검진하는 비용으로 조금 더 돈을 할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월 10만 원 정도면 1년에 120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이 있지만 개인별로 또 가족력에 따라서 조금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 라고 한다면 암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이 되시겠죠. 이런 분들은 암보험 가입하실 게 아니라 해당 그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조금 더 정밀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뭐 돈,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사신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에 조금 돈을 할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부부가 이렇게 오래 잘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한 사람이 떠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독거 생활기죠. 그렇죠. 저는 아직 그 미혼이라서 옆에 와이프가 없습니다만 없어지면
너무 슬퍼요. 벌써 슬퍼 벌써? 와이프가 없는데. F시구나. 사실 우리가 이게 오랜 기간 평생 동안 같이 했던 이제 배우자가 사라진다라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네. 하지만 뭐 사람은 씩씩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뭐 건강상의 이유로도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시기라서 생활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일단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주택연금으로 일단 다달이 160만 원 나오는 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있었는데 남편이 만약에 먼저 사망을 하게 됐다. 그러면 아내의 국민연금 100만 원이 나오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유족연금이 나올 겁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월 150만 원의 연금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편은 1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 있잖아요. 과거에 배운 거. 누가 사망하면 저 유족연금. 유족연금. 그렇습니다. 네. 유족연금인데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었다라는 가정하에 유족연금은 기존에 받고 계신 연금액의 60% 또는 이 배우자가 내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받아야 될 유족연금액의 3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분께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사망하게 됐을 경우 남편 국민연금의 60%를 받게 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의 국민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이었으니까 60%면 90만 원을 받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선택지고 두 번째 선택지는 유족연금의 30% 더하기 내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금은 100만 원 그리고 유족연금이 90만 원이었으니까 여기에 30%인 30만 원 더해서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 이 연금은 상속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내셨는데 250만 원 다 받지 못한다니까 좀 그러네요. 이게 사실 국민연금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복연금 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유족연금액이 일부 조정돼서 감액돼서 나오는 게 이 국민연금의 조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뭐 이 차선을 선택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는데 네. 두 가지 중에서 더 많이 받는 쪽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90만 원보다는 130만 원이 더 많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아내가 먼저 사망할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아내의 연금 6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0만 원을 수령하게 되겠죠. 그런데 남편분 입장에서 아니다, 나는 내 연금 다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150만 원 본인 연금에 플러스 아내의 유족연금 60만 원의 30%인 20만 원 이렇게 해서 17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130만 원 그 얘기랑 똑같이 두 번째 선택이 더 유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기억해 고민하실 필요는 사실 없는 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유리한 쪽이 무엇이다라는 걸 다 알려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부부 중 한 사람은 13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연금을 받고 살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에서 월 160만 원 받는 걸로 해서 사망 전까지 봤을 때는 뭐 한 300만 원 안팎을 매달 수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쭉 살아가야 되는 시점이 이게 바로 내일 뭐 모레 이 일이 아니에요. 네. 10년 또 어떻게 잘못하면 진짜 100세 넘게까지 살면 잘못하면 이거 사고예요? 어떡하냐고. 그 부분에 네.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500이 아닐 텐데 더 그렇죠. 올라 있을 텐데. 예, 10년 전의 만 원과 지금의 만 원 네. 다른 것처럼 60세 500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100세, 40년 후가 되면은 화폐 가치는 굉장히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퇴직금이라든가 연금저축은 수익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금 기준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서 물가 상승을 조금이라도 쫓아간다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사실상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걱정 없겠죠. 그리고 내가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좀 붙어가지고 물가 상승을 쫓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걱정스럽지는 않은 게 최근에 나온 개인 투자용 국채도 굉장히 안전한 상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가 상승률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한 20년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의 2배 정도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가서 그런 안전한 투자로 수익률을 좀 극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못하면 조금 더 아껴 쓴다 이런 네.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은퇴 설계 1탄 노후 500만 원 만들기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좀 짧게 부탁합니다. 사실 노후 자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끊임없이 현금으로 나올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기간별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것과 노후 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계획을 잘 세우시면 누구든 행복한 노후 준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딴짓하지 네. 마. 딴짓하지. 자, 은퇴 설계 2탄 다음 주에 이어지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